저클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하시죠? 저클에서 초록색. 초록색. 네. 초록색 정도를 하시는? 저는 한 빨간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빨강 아니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파란색입니다. 네. 미리 연습 안 했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저 혼자 보여드리는 것보다 코리니와 함께 하는 게 실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코리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션에 정형화된 무브들이 있습니다. 그 무브 중에 가장 일반적인 무브로 나눠서 분류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디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대부분의 발은 큰 홀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홀드 혹은 이렇게 슬랩성 볼륨, 이게 각도 기울기만 좀 다르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90도 이하의 각도로 된 거를 슬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은 발. 코디네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볼륨 위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슬랩 발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신발도 조금 영향을 미쳐요. 좀 부드러운 신발, 뭐 이름을 딱히 제가 거론드리지는 않겠지만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게 코디네이션 할 때 유리합니다. 단단한 신발보다는 부드러운 신발. 볼륨을 잘 디뎠냐 안 디뎠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프라인 때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연습하면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내가 볼륨을 딛고 섰을 때 앞꿈치가 충분히 구부러졌느냐 안 구부러졌느냐를 보시면 돼요. 마찰력은 면적하고 밑으로 눌러주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꿈치가 볼륨을 디뎠을 때 앞꿈치가 충분히 구부러졌느냐 안 구부러졌느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꿈치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부러졌을 때 볼륨하고 암벽화가 닿는 면적을 최대한 늘려줄 수 있고 마찰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는 옆에서 봤을 때 볼륨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발이니까 볼륨이 이렇게 있으면 디뎠을 때 그 앞꿈치가 구부러지면은 90도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 너무 들면은 앞꿈치를 충분히 구부리더라도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너무 내리게 되면은 앞에 가장 힘이 좋은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90도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가 앞꿈치의 힘이 최대화될 수 있는. 자, 올라가 볼까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륨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 그래서 뒤꿈치가 조금 더 들어줘야 돼요. 네,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 정도로 앞꿈치가 구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에 충분히 힘을 주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볼륨을 디디실 때는 무서우셔서 자꾸 위로 올라가시는데, 바깥으로 디딜수록 점점 몸의 기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을 디디시는 게 유리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중요한 거는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경사가 있죠.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경사가 생각보다 있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잡기보다는 위에 잡아보세요. 옆에를 잡고 엉덩이를 조금 더 넣으세요. 그래서 지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쓰고 그거보다 살짝 앞으로 몸이, 네, 이 정도 되면은 살짝 0.5초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지금 섰어요. 그쵸?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딱 90도에서 살짝 위에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섰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처럼 요한쌤 한번 해볼까요?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나 섰어 라는 느낌만 가질 수 있으면 돼요. 그 느낌으로 볼륨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지면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쭉 핀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면 돼요. 발가락에 힘을 주고 볼륨을 디뎠어 라는 느낌만 가지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무섭다고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미끄러져요. 무조건 미끄러지거나 균형이 뒤로 오게 돼 있어요. 잠깐도 쓸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뎠어 라는 느낌만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 디뎠어 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뻥인 것 같지만 다 디뎠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벽이 컴피티션 벽 오른쪽 벽이에요. 이 슬랩에 슬램 볼륨을 붙여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키가 크신 분들은 팔 길이가 충분히 닿을 수도 있어요. 저는 180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닿아요. 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충분히 코디 연습을 할 수 있고, 키 크신 분들도 코디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거부터 성공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월에서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코디네이션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무브일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쿵쿵따, 뭐 따다닥, 뭐 코디네이션의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난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따다닥, 예, 코디네이션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홀드에서 여기까지 가는 코디네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닥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따다닥 무브를 한번 해보는데 이 코디네이션의 이름이 있어요. 스케이트 무브라고 부릅니다. 왜 스케이트 무브냐면 대부분의 동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케이트 무브라고 불러요. 이 무브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입니다.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1번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안 감아도 돼요. 여기서 어떤 발동작으로 움직일지. 왼발로 처음에 시작하면 당연히 오른발이 먼저 디뎌지겠죠. 왼발로 시작했는데 왼발로 디딜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왼발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을 갈지, 혹은 하나, 빵을 갈지, 혹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갈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발걸음 수가 많아지거나 보폭수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자,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멘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홀드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스케이트 무브 코디네이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한 2m 정도가 돼요. 제 키만 하니까 2m 정도가 좀 안 되죠? 묻지 마요. 처음부터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너무 모멘텀을 강하게 주면 잡지 못하고 튕겨 나갈 거예요. 반면에 약간 소극적이거나 조심히 가려고 해서 모멘텀을 너무 적게 주면 가다가 손이 못 미치거나 혹은 손이 못 미쳤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모멘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모멘텀은 내가 갈 곳까지 정확히 가는 힘을 주는 거. 그럼 얼마큼 힘을 줘야 되느냐?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더 주셔야 돼요. 반동을 더 주셔야 돼요. 모멘텀 반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보다 반동을 더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또 너무 과도하게 주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사이를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은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동작이긴 해요. 마스크 쓰고 동작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확한 모멘텀을 주는 거. 네,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동체 시력. 내가 딛는 곳을 정확히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잡을 곳을 정확히 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내가 디딜 곳을 정확히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녹화 방송 아닌데. 그래서 보고 잡아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아, 다행이다. 이게 더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오버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했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받는 곳을 끝까지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한번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밟고 손을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해 하시면 기본적인 코디네이션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색을 하는 코린이와 빨간색을 한다고 거짓말 친 파란색 클라이머를 불러서 이제 잘 되는 점, 잘 못 되는 점을 한 번씩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디네이션을 한 번씩은 해본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처음이신 분들은 옆에 강사를 항상 대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죠? 반동을 주고, 자, 자, 전형적으로 이제 겁이 나거나 아니면 아직 두려움 때문에 모멘텀, 반동을 충분히 못 주는 상황인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도 반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동이 부족하면은 이런 식의 동작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동작이 나왔다면 조금 더 과감히 해보세요. 근데 난 지금 아직 무서워서 못하겠으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손홀드를 잡지 말고 뛰어가세요. 처음부터 손홀드 잡지 말고 이 연습부터 하세요. 뛰어서 손홀드까지 안 잡아도 좋아요. 잡지 않고 떨어져도 좋지만 볼륨을 탕탕탕탕 받는 것을 적응해 가세요. 탕탕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잠시만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발을 그대로 고민돼. 지금 발을 완벽하게 하나만 줘볼래요? 뛰어나갈 때 밟는 방향으로 밟아야 되는지 벽과 수직으로 밟아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벽과 평행이 되게 밟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밟을 수 있는 한도에서 벽 쪽으로 발끝을 향하는 게 좋아요. 그게 뒤꿈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도에서 45도 사이일 거예요. 뒤꿈치 기준으로 벽과의 각도예요. 30도에서 45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거리가 얼만큼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계산을 하세요. 좋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혀 가망성 없었던 그 파란색 클라이머가 성공을 했죠. 자, 두 번째로 반대도 항상 해보면 좋아요. 보통은 자기 손 쪽,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익숙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항상 연습을 하세요. 자기가 익숙한 방향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쪽으로 가는 거를 익숙히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스템월이 좋은 게 양쪽 다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어색하죠? 네. 연기한 거 아니고, 네, 좋아요. 잘했어요. 지금 초록색 코린이가 연기한 거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지금 또 한 번 해볼 거는 마지막에 홀드를 잡는 게 아니라 볼륨 위에 쓴다라는 기분으로 마지막에 멈출 때 홀드를 세게 잡아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볼륨 위에 서 있는다라는 기분. 그렇죠. 네, 좋아요. 잘했어요. 자, 파란색 코린이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손에 힘을 안 준 척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볼륨 위에 서는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거리 가늠이 됐으면 홀드를 잡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반동을 주는 방법. 코디가 뭐 우리 인스타그램 워낙 많이 보니까 코디 문제 나오면 다들 한 발로 다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할 때도 있는데, 반동을 주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네. 한 번, 두 번을 하는 경우는 반동이 좀 모자라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좀 더 반동을 주는 의미고, 익숙해지면은 한 번의 반동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나갈 만큼 좀 모자라다 싶으면 두 번, 요것도 미리 정해둬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나아갈 때 이런 식으로 반동을 조금 더 과감히 발을 보면서,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나갔잖아요. 이럴 때는 모멘텀이 내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 좀 셌던 거예요. 그리고 스케이트 무브 할 때 중요한 점은 제가 많이 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발을 굉장히 높게 들어서 쿵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쿵쿵탁 이게 아니에요. 쿵쿵탁 이거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볼륨이를 걸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뛰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걸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물론 멀면 멀수록 뛰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의 거리는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볼륨을 밟으면서 간다는 느낌. 그래서 네, 그래서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 홀드 잡는 게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뛰는 연습부터 하세요. 근데 뛸 때 이런 식으로 사뿐사뿐, 최대한 사뿐사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쿵쿵 하지 말고 최대한 사뿐사뿐, 사뿐사뿐. 아셨죠? 소리 안 나게 사뿐사뿐. 볼륨을 실제로 들여밟는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쿵 되게 돼 있어요.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강강님이 반동 어떻게 해주는 거죠? 뒷발로 밀었나요? 네, 반동을 주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발로 나아가는 동작에서는 발로 스윙을 주는 게 중요해요. 발로 손을 쭉 폈다가 충분히 늘어뜨렸다가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지만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당기는지는 거리에 따라 달라요. 이 정도 거리는 살짝만 줘도 나아갈 수 있죠. 자, 요게 스케이트 무브 동작이에요. 그래서 1월 4일 이후에 오픈을 하면 요 스케이트 무브 양쪽 다 한 번씩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동작이 좀 쉽다, 나는 요 동작이 좀 쉽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똑같은 스케이트 무브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무브예요. 이런 동작은 보통 빨간색 이상에서 나와요. 요한쌤은 빨간색이라고 그랬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홀드예요. 이걸 잡을 때는 여기까지 오는 힘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오는 반동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가려고 반동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의 반동의 힘으로 오셔야지 이 홀드를 잡을 수 있는데,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홀드를 미리 잡는 게 아니라 홀드가 내 몸에서 벗어났을 때 힘을 주는 거예요. 홀드가 벗어났을 때 손이 간다라는 거. 홀드가 내 몸 앞에 와서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미리 잡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홀드가 내 앞에 오면 그때 손을 대고 힘을 주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반동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럼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반동은 충분했는데 홀드를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홀드가 내 앞에 왔을 때 잡아내도 돼요. 그리고 그쵸, 무섭죠.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홀드를 미리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스케이트 무브, 가장 쉬운 스케이트 무브를 성공하셨으면 이 무브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스케이트 무브는 아니고 이번에는 한 발인데 요 정도. 근데 홀드는 좋지 않아요. 한 마디 정도 걸리는 홀드라 잡는 게 좋지 않은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볼륨 위에 서려고 하는 연습을 하세요. 선 다음에 잡는다라는 기분으로. 잡고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선 다음에 잡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항상 버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홀드를 잡고 버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코디네이션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볼륨을 항상 딛고 그냥 손은 거드는 것뿐. 네, 손은 사치. 아셨죠? 발로 쓴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하면 한 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발로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륨 위에 서서 무릎을 펴서 서 있는다라는 기분으로 항상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 잘했어요. 지금처럼 못 잡아도 돼요. 성공을 못 해도 되는데 하려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못하면 발전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발 디딜 곳을 보고 잘했어요. 빨간 클라이머라 되게 거만한데 지금 발 디딜 곳을 좀 안 봤죠. 그래서 이미 버릇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발 보는 연습을 항상 하세요. 내가 본 곳을 정확하게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그쯤 제가 볼게요. 끝까지 보세요, 시선을. 네.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처음에 밟으려고 했던 곳은 못 밟았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케이트 무브 3가지를 했어요. 스케이트 무브 가장 흔한 코디네이션 3가지를 했고, 또 하나, 요거는 조금 더 고급 초록색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동작인데, 어떤 동작이냐면 홀드가 이쪽으로 보통 열려 있는 동작. 그리고 발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보통은 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한쪽만 잡을 수 있게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잡았을 때 도저히 버틸 수 없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보통은 토훅을 걸 수 있는 홀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손과 왼발 토 캐치를 이용해서 코디네이션, 몸을 정확하게 멈추는 코디네이션을 하는 동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고 손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동작이에요. 이 부분을 발가락 정확하게 다 풀어 말하면 토 훅 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실 때 반동 얼만큼 나아갈지. 너무 적게 나아가면은 잡았다고 해도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동이 적은 거, 모멘텀이 적은 거. 근데 너무 세면은 토훅을 걸기 전에 발등을 걸기 전에 빠지겠죠. 본인 동영상에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고 거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밟을 곳을 보고 손을 잡는과 동시에 토훅을 봐야 돼요. 시선이 3개가 움직여야 되죠. 굉장히 바쁘죠. 근데 발이 조금 더 중요해요. 손은 근처만 가도 잡을 수 있어요.
좋은 홀드는. 안 좋은 홀드일수록 이제 점점 동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감도 중요해지고. 그래서 발 밟고 손, 발.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초록색 레벨은 아니에요. 확실히 조금 어려운 파랑 축에 속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몸이 이쪽으로 와야지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딱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고급 과정이니까 빨간색 클라이머부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 괜찮아요. 시선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중요해요. 예. 예, 시선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술쌤. 볼륨 위에 제대로 설수록, 제대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후면이 잘 돼 있을수록 여유가 많이 생겨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높은 레벨에 가서는 다른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토훅을 건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가, 몸의 중심이 손과 발 중간에 있으면 토훅이 제대로 안 걸려요. 손 잡는 식으로 토훅과 엉덩이, 몸의 중심이 수직으로 있는 게 좋아요. 최대한 이쪽으로.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토훅을 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을 내가 밟았냐 못 밟았냐,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케이트 무브도 그렇고 지금 토캐치도 그렇고 내가 볼륨을 밟고 서서 움직였느냐 못 움직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동작도 코디네이션의 일종이지만 볼륨을 밟는 연습, 볼륨 위에 서는 연습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프랑스 퐁텐블로의 레인보우 로켓이라는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볼더링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통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켓 문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올라가서 홀드를 잡는 게 아니라 서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손은 정말 힘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손부터 자꾸 잡으려고 하시면 엉덩이가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화면만 봐도. 그 다음에 이것도 왼발 오른발 둘 다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처음에 늘어뜨린 다음에 반동을 주면서 올라와서 쭉 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서 서 있는다라는 기분으로. 정확하게 볼륨 위에만 쓰면 손 그립력이 약해도 충분히 홀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이고 숨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요, 좋아. 잘했어요. 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세팅된 시스템 머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 앞에서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머리라는 거. 중급자, 고급자 코디네이션 강습은 나중에 마련을 해볼게요. 처음 스케이트 무브가 가장 제일 오늘 수업의 메인이었죠. 그게 초록색, 그 다음에 쉬운 파란색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코디네이션 종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을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초보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코디네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이미지 트레이닝, 충분히 바닥에서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무서우시면 그거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홀드 잡지 말고 여기까지만이라도, 홀드 잡지 말고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뛰어갈 때도 내가 볼륨을 밟았냐 안 밟았느냐,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밟았냐 안 밟았냐. 반동을 세게 주면 누구든 이렇게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까지 볼륨을 밟고 갔냐 안 밟고 갔냐, 볼륨을 밟았냐 안 밟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뭐였죠? 모멘텀.
반동 주는 힘.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을 줬냐 안 줬냐.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반동 힘이 부족하면 이런 형태의 동작이 나올 거고, 반동이 너무 세면 잡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반동을 성공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최소한의 힘으로 내가 홀드를 제압했느냐 못했느냐, 잡고 나서 몸의 움직임이 최소화됐느냐, 이런 식으로. 네. 세 번째 뭐였죠? 동체 시력. 초보자 때부터 처음부터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발을 보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미 버릇이 돼 있는 분들은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밟을 곳을 최대한 끝까지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밟고 손 보고 다시 발로 왔어요. 밟고 손 보고 다시 발 밟고 손 봐야 되고, 손 잡을 곳 봐야 되고, 마지막 발 밟을 곳을 봐야 되고. 지금은 일부러 고개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제 시선은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발 보는 연습은 평생 하셔야 해요. 왜냐면 홀드도 점점 작아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손은 최대한 늦게 나와야 돼요. 손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손이 먼저 가면 밸런스가 항상 깨져요. 손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남겨둘 수 있을 만큼 남겨뒀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손은 빨라요, 충분히. 그래서 네. 여기서 손을 내밀고 가면은 항상 엉덩이가 빠지게 돼 있어요. 다이노건 코디네이션이건 손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마지막까지 내 모멘텀을 조절하는 게 손이고 방향을 조절하는 게 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은 남겨둬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 수업 내용은 얼추 거론을 했는데요. 이게 인터넷 강의가 쉽진 않네요. 이게 항상 회원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강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